처음으로 PPT를 보고 교육을 하는 거야. 옛날에 책자만 보다가. 할까요, 바로? 네. 자, 제가 전화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품 얘기 잠깐 떠나서 실손 보험 왜 필요한 보험인가? 화면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황대산 이상현 지원장입니다. 실손 보험 왜 필요한 보험인가? 아니 뭐 이게 뻔한 질문 같지만 이제 우리가 실손이 팔아도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손 보험께 등한시하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실손 보험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네,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큰 거. 실손 보험 왜 필요한 보험인가? 일단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국민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 두 가지만 있어도 기본적인 치료비는 웬만큼 해결됩니다. 웬만한 건 해결된다. 그렇죠? 이거 편하신가요? 이거 좀 땡기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여기 괜찮으세요? 실손보험의 좋은 점은 첫 번째,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를 보상합니다. 그렇죠? 자,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간호사가 뭐를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실손보험이 있으면 뭐예요?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마구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이야 먹어야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가 보상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실손보험은 가입하기 전 앓던 질병부터 보상합니다. 맞죠? 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생고에서 영업하신 분들은 설명하셨네요. 그게 설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죠. 실손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약관을 찾아보면 보상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경우 어쩌고저쩌고 보상한다.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돼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네. 뒤집어 얘기하면 보험기간 전에,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진단받고 치료받은 건 보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병으로 뭐 치료한다.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되고 이런 문구가 없어.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당뇨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오늘 실손 가입하고 내일 병원 내 당뇨 고혈압 치료받으러 가면 보험은 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손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전액 없습니다. 전액. 다른 보험금은 그럼 압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얼마까지? 얼마 이상부터? 그건 이제 500 이상. 장례비 용도로 1,000만 원. 해약 만기만큼은 150만 원. 까지 남기고. 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요. 요걸 넘어가는 금액은 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 받으면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은 수익자한테 주고 뭐예요? 나머지 9천만 원은 채권자한테 지급합니다. 통장은 압류하세요? 통장도 보통 압류하죠. 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뭐. 보험계약에 이제 그러니까 보험계약에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보험회사도 그쪽이랑 이렇게 1,000만, 9천만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는 어떻게 될까요? 압류하는 기준. 그 병원비를 꽤 남기려고. 살다 보면 뭐 이게 망할 수도 있고 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처음에 가입할 때는 괜찮은데 그쪽 이게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뭐 괜히 많이 압류가 들어오니까 이런 질문을 꽤 받아요. 오해로 살다 보면. 자, 여러분.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는 50%까지는 압류할 수 있고요. 50%는 압류할 수 없어요. 암진단금 4천만 원 받으면 내가 2천만 원 가질 수 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압류 당합니다. 근데 실손보험금은 전액 압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받아요.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자, 안 받는다는 가입할 수도 오. 없겠네요. 아니 가입은 돼요. 자, 일단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만약에 암보험을 들고
암 진단을 한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재산과 소득으로 카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됐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소득자는 두 가지 보잖아요. 재산과 소득. 그러면 보험금도 만약에 재산과 소득으로 보면 보험 가입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보험금 안 들면 뭐예요? 그게 재산과 소득으로 잡혀서 그 다음에 기초생활소득자에서 떨어져요. 탈락할 수도 있어요. 맞아. 조금씩 청구해야 되는 자, 여러분 보험금도 일시금으로 봐서 금융재산으로 봐요. 이게 금융재산으로 그걸 보더라고요. 보면 400만 원 이상. 아니요, 300만 원. 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실손보험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으로 보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뭐예요? 실손보험은 안심하고 가입하시면 돼요. 압류도 안 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되나요? 간병비는? 네. 간병비가 아니라 안 돼. 간병인 사용병 안 되죠. 실손보험에서 간병비 안 돼. 해주면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죠. 왜? 이 가요관광 통합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로 됩니다. 이거 뭐 해지 신청.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는 간병비도 실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점이죠. 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네. 돼요. 이제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제가 이 교육을 하고 이제 일산에 있는 모 대리에서 이 교육이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한테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2달 전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단기납 종신 100만 원짜리 받았어요. 당기는 너무 많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100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거 안 돼.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종신보험을 월 100만 원씩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안 넌센스예요. 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그쵸. 자,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가구의 규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달라요. 당연히 뭐예요? 가구의 그러니까 1인 가구보다 4인, 5인 가구가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어야 돼요. 얼마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비상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500만 원까지 인정해줘요. 그래서 요걸 모르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대부분이 장판 밑에다 만 원짜리 깔아놓죠. 네. 이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을 시켜줘도 돼. 근데 뭐 가입 금액을 막 3천, 4천 이렇게 설계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고 계약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자도 수익자가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직전 1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통장에서 매달 보험료가 따박따박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기초수급자를 빨리 탈피해야지. 근데 이게 혜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많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혜택을 또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설프게 보험금 받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게 차라리 더 이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도 안 하고 맨 그것만 타먹고 나라 돈만 먹고. 아,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렇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로 가입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요? 계약자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요게 약간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크게 급여 치료가 있고 비급여 치료가 있어요, 그렇죠? 비급여라는 얘기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급여라는 얘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급여라고 해서 다 건강보험에서 100% 해주는 건 아니고 뭐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일부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부 본인 부담률은 몇 프로냐? 입원일 때는 몇 프로? 20%. 외에는 30에서 60%를 본인이 부담해요. 입원 20%꼭 기억하세요. 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산정특례 대상자가 됐어요. 암에 걸려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치료비의 몇 %를 부담하면 되죠? 5%. 자, 그러면 이 중에 뭐의 5%입니까? 이거다.
급여. 아니 부담. 근데 뭐에 5%가 뭐냐고요? 여기 본인 부담 좋아하네. 본인 6%만 낸다. 자, 근데 급여 5% 비급여 100%. 정확하게 요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만 산정분해 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비급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급여인데도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이 있어. 그 다음에 선별급여라고 또 있어. 이게 약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비싸니까 뭐예요? 20%만 받아서는 공단 재정이 악화되니까 대신 네가 50에서 90%까지 내 그런 거고 대표적인 게 선별검사가 뭐가 있냐면 요새 암에 걸리면 유전체 분석 검사를 다 해요. 왜?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 유전자 안에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표적 항암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암 걸렸다 해서 다 표적 항암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표적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진단비보다 표적 항암 치료비가 싼 게 바로 그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누구나 다 표적 항암 치료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케이.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런 유전체 분석 검사가 대표적인 선별급여인데 그게 본인 부담률이 90%. 이런 거. 그러니까 급여는 이제 뭐 입원할 때 20%, 외래 30% 이렇게 내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게 급여가 적용되는데요. 좀 비싸요. 그게 바로 선별급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정분해 대상자가 됐어요, 내가. 그러면 5%만 내면 된다고 대부분이 알고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 전체 치료비 5%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제가 만난 웬만한 일반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체 그러니까 비급여를 포함해서 전체 치료비 5%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보험을 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비급여는 안 될까 그래서 뭐 급여에 대해서만 5% 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 급여 중에도 뭐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는 제외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5%를 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치료비 부담이 드는 건 맞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주지 않아요. 바로 뭐? 바로 예? 왜요? 저게 아니 선별급여라는 게 뭐냐면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니고 중간도 애매모호한 치료가 아우,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네.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도 안 해주려고 할 거고 그렇다고 비급여를 하자고 하니 이건 나라에서 너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반반 느낌의 급여 반 비급여 반 그걸 이미 맞아요. 그냥 선별급여라고 우리가 중간 성격이에요. 중간. 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술은 그러니까 그 수술 자체는 급여인데 그 수술에 들어가는 고가의 수술 재료가 있어요. 그거는 또 선별급여를 처리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대신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의사랑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의사가 말해줘요. 이거 선별급여라고. 그렇지. 의사한테 내가 하면 나는 선별급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급여 치료 있는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의사가 그렇게 해줘요. 팀장님 저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2명도 안 돼요. 맞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그 의사가 하자고 하면 다 하는 줄 알고 그게 저도- 정답이 생각하지. 저도 수많은 대학을 돌아가면서 교육하잖아요. 없어. 이런 분들 거의 못 만나. 없어. 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한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5%만 내면 된다라고 딱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듣는 순간 머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전에는 100을 내다. 5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90%가 줄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을 해지해도 되냐 이렇게 뜬금없이 묻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100에서 5로 주는 게 아니고 뭐 원래 20%를 내다가 이게 5로 주는 거예요. 30에서 60%를 내다가 이게 5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함정은 그런 게 있어요. 질문 드려요. 예. 그 나이가 80대 넘어가면 우리나라 그 건강의료보험 혜택이 좀 많아져요. 그쵸.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실비를 많이 해지하려고들 많이들 하시고 금액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근데 그 80대 이상 간다고 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자체가 급여 부분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것만 해주는 예, 거지. 예. 그 밑에 선별급여는 안 해줄 것이고. 자, 이제 이어서 할게요. 아, 네, 나오나요? 이어서 해요. 요건 패스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산정특례가 되면 5%만 내면 되는데 그 5%조차도 돈이 없는 분들은 부담스러워. 그럼 못 내는 분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다른 대전 가서 이 질문을 던지니까 대뜸 그러더라고요. 죽어야죠. 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제 그래서 시간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의료비를 덜 내는 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본 게 산정특례 제도고, 두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를 한 푼도 안 된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외래 가면 1,000원만 내면 된다. 그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아요. 맞는데 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치료비가 다 면제되거나 1,000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기초생활수급자. 네. 이제 산정특례 좋은 점 뭐냐면 산정특례는 이렇게 질환에 따라서 어떤 건 5%, 어떤 건 10%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거죠. 부자들도 암에 걸리면 산정특례 적용받아요. 우리 지금 산정분에 들어가는 거 보험에 네, 되죠. 자, 이제 이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예요. 여기 보시면 1종은 입원할 때 본인 부담률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 내요. 그 다음에 외래는 1,0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돼요. 2종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1종과 2종이 있어요. 아까 차상이 이종인가요? 아니요. 사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사람들이 바로 차상이에요. 자, 2종은 입원할 때 원래 20%를 내다가 1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절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그게 현재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원이고요. 4인 월 가구 소득이 그렇죠. 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대한민국의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중간. 그러면 아까 우리 뭐죠? 그럼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라고 했으니 이거 뭐예요? 540만 원에 40%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러면 4인 가구인데 한 2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1종과 2종. 네? 1종은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산정특례 대상자가 됐는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야. 그럼 뭐예요? 내가 1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예 5%도 아예 안 내는 거죠.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됩니다. 조금 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는 뭐냐면 이게 기준적인 소득의 50%예요.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40%였잖아요. 40%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사람. 사실 40%나 50%나 가난한 거 똑같죠. 그게 무슨 도찐개찐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안타깝게 탈락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차상이라는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중증질환자하고 만성질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면제 안 냅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는 14%. 원래 몇 프로 내다가? 원래 아까 10%? 아까 20% 내다가 차상위 계층이 되면 14%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나요? 자, 땡땡대 구명 5인실에 하루 입원했더니 입원 실료가 10만 원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급여, 선별급여 이런 거 없다 치고 그러면 일반 환자가 내야 되는 자기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이제 왜 나한테 이런 걸 아까 네. 20% 아니 그치 10만 원에 20%니까 2만 원을 내는 거야 일반 환자는 산정특례가 되면 심장질환자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 10만 원에 5%니까 이 사람은 5천 원 내는 거야. 일반 환자가 2만 원 내자 산정특례는 그 4분의 1 5천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1종은 없다 그랬잖아요. 2번 없고 2종은 10% 된다 그랬으니까 만 원 내는 거야. 타상이 중증질환자는 안 된다 그랬고 좀 만성질환자는 14%니까 만 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정특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 뭐예요? 공인,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은 제외합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환자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치료비는 다 한 푼도 안 내는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뭐냐면 한 푼도 선별급여 이런 거를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할 때 보면 거기 써져 있어요. 네. 의료 수급 대상자는 아닌데 그 네. 체크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저기 뭐 비해당 뭐 이런 거다 체크하는데 그게 그 무조건 할 게 아닌 거네 그럼.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체크 안 해도. 그러나 그거 항상 비해당 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팀장님들이 기억할 거라는 거 모릅니다. 네, 삼정기준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뭐예요? 이건 일반 환자보다 의료비를 덜 내는 건 본인 부담률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뭐예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저런 것까지 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급여에 대해서만 저런 그렇죠,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패스하고 시간 관계에서 강화동 통합 서비스 이게 지난달 이번달 지금 업계에서 제일 뜨거운 거예요. 강화동 통합 서비스가 뭐예요? 머리가 나쁘네요. 막 그것만 들으면.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간호와 간병을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뭐예요? 간호와 간병을 통합해서 서비스하지 않았어요. 분리했어요. 철저히. 그래서 간호는 누가 있죠? 간호? 그렇죠. 간호는 간호사가 있죠. 간병은 간병인이나 환자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절대 간호사가 간병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되게 좋긴 한데 이상하게 간병만큼은 뭐예요? 국가는 모르겠어. 꼴등이구나. 환자가 알아서 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범 실시한 지가 이제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고 정확히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간병지원인력 이 세 사람이서 간호와 간병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예요. 좋은 점은 뭐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간호간병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크게 병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일반 병동이 있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통합병동에 들어가면 그럼 내가 그 비용의 몇 %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배웠잖아. 입원할 때 몇 프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OECD 국가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 중에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면서 환자의 가족들이 몸으로 때워서 간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미국도, 캐나다도, 영국도, 프랑스도 뭐 다 간호사들이에요.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그러고 있다는 거. 자, 일단 지금 간병인 쓰면 보통 한 달에 최소 400인데 이 비용도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가 55년도부터 그러니까 58년에 제일 많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라면 보통 우리가 뭐냐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러니까 1963년생이 그러니까 만 60세가 되는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도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팔았던 간병인 지원일당, 간병인 3일당 비용도 그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겠죠. 덩달아서. 그러니까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보상한 데에는 거의 유일한 의료. 문제가 많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온 게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고 이제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는 병동에 들어가면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은 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요. 근데 요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3년, 5년 안에 뭐 거의 한 50%, 70%는 뭐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는 병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써야 됐고, 그렇죠? 그래서 간병인 지원일당, 사일당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저렇게 플랜카드 붙어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이 병원은 몇월 며칠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한다. 자, 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뒤집어 얘기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의료수가를 2배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네? 병원은 돈이 된대요. 그래서 병원을 하고 싶어요. 병원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의료수가를 2배 인정해주니까 돈이 돼요. 하고 싶어 하는데 뭘 구할 수가 없어서 간호사를 생각만큼 빠르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호사들 이렇게 데모할 때 팻말에 적힌 글씨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뭐 고된 노동에 대해서 하여튼 뭐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하라. 사람 늘려달라. 아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간호대 정원을 2배로 늘렸는데 근데 뭐냐면 자 근데 이 간호사한테 너 일반 병동 갈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갈래라고 물어보면 열의 11명은 뭐예요? 다 일반 병동 간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처우는 개선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간병까지 시키겠다니까 거기에 꼭지가 들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병원도 돈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빠르게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간호사 수급이 문제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모 대학병원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병동 5인실은 97,000원, 통합병동 5인실은 205,000원, 그렇죠? 2배 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병동에 들어가면 97,940원에 20%니까 15,58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통합병동에 들어가면 205,000원에 20%니까 41,000원. 그러니까 뭐야? 본인이 한 2만 원만 부담하면 대학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간병에 쓸 필요 없는 거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좋은 점은 뭐예요? 일단 환자 바로 그러니까 옆에가 뭐 간호사가 있으니까 좋은데. 환자의 보호자가 일단 가서 상주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루 면에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단체 면에도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쾌적하죠. 상대적으로. 자, 이제 혹시 멀리 있는 뭐 부모님이나 친척이 뭐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뭐 내려가야 되는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그분 사시는 곳 주위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는 병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그럼 그 병원 알려주시면 돼요. 어느 병원에 입원하시라고. 그래서 현재 서울에 120개 여기 있어요. 경기도에 140개. 빠르게 늘고 있다. 그 다음에 만족도도 높아요. 남자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아니, 아니. 남자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조용하다. 집에 있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 빨리 아니, 그러니까 환자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간병이나 환자 가족들이 와서 떠들잖아요. 한잔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네. 내가 찌릿찌릿했어. 그래서 나이 드신 꼰대 아저씨들이 좋아한대. 꼰대 할아버지들이 아주 좋아한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간병인 관련돼서 3가지 담보를 팔았어요. 간병인 지원일당, 그렇죠? 직접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간병인 사용일당, 내가 쓰고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은 거의 저희 회사만 팔았거든요, 지난달까지. 근데 이제 5월까지는 뭐냐면 간병인 사용일당하고 통합일당을 동시에 가입해야지 하루에 15만 원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동시에 가입해야지만. 근데 지난달부터 뭐냐면 그냥 사용일당 없이 통합일당만 가입해도 하루에 15만 원이 나오는 거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타사에서 이걸 베껴가지고 비슷하게 내놨죠. 네?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냐면 이게 15만 원이 아니고 오늘부터 20만 원.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럼 앞에 들지 말고 뒤에 들 걸. 몰라 쪽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보험료는 아주 쌉니다. 표준체는 15,000원에 가입할 수 있고요. 예, 유병자는 2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70세, 80세, 90세도. 들어가는 근데 가입 저기 65세까지밖에 안 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체로는 75세. 다른 애 놓으시고 새로 다 하게 된 자.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이 보험료가 싼 이유는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루에 15만 원씩 주는데 왜 15,000원, 2만 원밖에 안 받을까요? 사용일당, 지원일당보다 왜 이렇게 쌀까요?
한 사람이 네 사람 봐서 내 그러나? 네? 왜 그래요? 아니 그 병원 그 병실이 그걸로만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정답은 이것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얘기 뭐예요? 저 돈을 누가 주는 거예요? 공단에서 주는 공단에서. 거거든요. 공단하고 신병원에서 되게 깐깐하게 관리해요. 부당 청구 없는지, 허위 청구 없는지, 나이롱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가 입원하고 싶다고 절대 입원 못 하고요. 30일 이상 아예 입원도 안 돼요. 그런가 그래도 30일이라는 소리는 들었어. 그리고 최근에 암 환자들 암 수술해도 일주일 이상 입원 못 해요. 다 공단에서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병원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백내장처럼 병원에서 장난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에 갑자기 올라갈 일이 없다고 보니까 보험료가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입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이게 11, 2만 원입니다. 그렇죠? 병원은 11만 원. 그래서 종합병원은 뭐예요? 11만 원, 2만 원 더해서 13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 2만 원, 2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18, 11. 18, 12, 11이죠, 11. 11. 예. 합산해서 2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8, 11로 가입해도 되고요. 16, 2로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합산 20만 하면 그렇죠. 된다. 합산 20만 원 한도예요. 상급 종합병원 병원 기준으로 20만 원 한도. 아시겠죠? 20만 원 한도. 18, 11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새 동네 정형외과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는데 되게 많아요. 요양병원은 제외네요.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뭐냐면 간병인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 입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수술 약간 좀 큰 수술을 받고 근데 당장은 뭐예요? 누군가가 종일 봐야 돼. 그럼 뭐야? 일단 걸어 다닐 수 중환자실이나 일반실에 있다가 상태가 좀 좋아지면 그때 통합병동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중하신 분들은 아예 통합병동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30 가능하고 이상도 조금 안 되고요?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30일 이상도 안 되고요. 시켜주면 되죠. 아니 병원에서 일단 허락하지 않아요. 30일 이상 입원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가 제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환자 6명당 간호사를 1명 뽑아야 되고 뭐 환자 10몇 명당 무슨 간호종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요. 그래서 30일 이상 입원 못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간병인 지원 일당, 사회 일당하고 누적 합산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간병인 지원 일당, 사회 일당 가입하시는 분들도 그냥 똑같이 가입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존에 그 비싸게 드는 사회 일당, 지원 일당은 해지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아직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는 병원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년, 3년 같이 받고 가다가 2, 3년 뒤에 한 50%, 70%가 되면 그때 가서 그 지원 일당, 상여 일당은 해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부분의 일반 병원은 다 이걸 바뀔 거예요. 통합 정도로 바뀔 거예요. 30일은 충분하고. 자, 근데 내가 사정이 뭐 그래서 하여간 30일을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어요. 180일. 네, 180일간의 면책기간. 그러니까 사용일당, 지원일당하고 똑같아. 이것도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포함일당도. 같은 병으로. 같은 병명으로. 그러니까 30일 다른 입원했다가 병원 면책기간 나오면 상관없어도 예, 30일. 30일 쓰고 180일 면책기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쓰고 다른 병원 못 가게 하려고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한 병원에서만 30일 쓰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데 면책기간 내에 다른 질환으로 입원 사유를 했는데 상관없죠. 상관없다는 다른 병은 근데 같은 병은 안 되고 다른 병은 되고 아니, 한 번씩. 다른 병은 되는데 같은 병은 안 된다고. 맞아요. 또
180 무슨 아니 180일까지 아까 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30일까지 한 30일까지. 30일에서 지금 하는 거는 30일까지만 예. 한다고. 예. 180일은 진짜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니, 여기서 오세요. 이것만 집중하지. 사용일당 지원일당은 180일이에요. 사용일당 지원.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지원일당은 보통 180일 동안 보장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 아, 일당. 다른, 그러니까 사용일당하고 지원일당하고 다른 거예요. 오케이. 나라에서 정했다. 자, 이제 그래서 60대, 70대, 80대, 90대도 가입할 수 있어요. 90대는 10년 만기로 가입하시면 되고 80대는 20년 단 20년 만기로 가입하시면 되죠. 그거밖에 안 해? 보험료 무지하게 쌉니다. 2만 원도 안 해.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납입 면제 있는 걸 할 거냐 없는 걸 할 거냐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2만 원, 3만 원이 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납입 면제 있는 걸 뽑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납입 면제 없는 거라면 보세요. 이렇게 355로 70세 남자분인데 납입 면제 있는 거라면 26,000원인데 납입 면제 없는 거라면 12,000원. 50%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피보험자가 고연령일수록 남성일수록 보험료 절감 효과가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예요? 납입 면제 없는 걸로 많이 가입하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70세, 80세, 90세이신 분이 굳이 납입 면제 있는 걸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중요한 건 중요해. 아무나 이건 못한다는 거. 입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거 저기 본인이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나는 통합병원에 입원을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뭐예요? 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싼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흔들리지 그래서- 말고 여기 끝납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플랜은 이겁니다. 통합 서비스 일당 15만 원하고 종합병원 일당 2만 원 이렇게 세트에서 방역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이 안 되는데 가도 한 2만 원 나오니까 이렇게 그렇죠? 통합 서비스 되는 데가 가면 15만 원 또는 17만 원 받겠죠. 그렇죠? 만약에 간병인 사용일당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면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자도 뭐예요? 간병인을 안 쓰고 통합병동인들 하면 얼마 나오잖아요. 네. 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표준체는 3만 원, 간편보험은 2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15만 원, 2만 원, 3만 원이니까 20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이게 20만 원 늘어났으니까 뭐예요? 20만 원,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 나오는 거죠. 만약에 사용일당까지 동시에 가입했다고 치면 그걸 파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부모 결합 할인. 이제 요거는 현대상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그 집에 주는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린이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그 가구의 부모님한테 드리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퍼펙트 보험을 가입할 때만 10% 혜택이 됐었는데 근데 부모 중에 가끔 유병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뭐예요? 요 간편 3호나 333을 가입하면 10%는 아니고 5.5%가 할인됩니다. 납입 기간에.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좋을까요? 요거 부모 결합 할인. 요거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한 집안을 털 때 딱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현재 어린이 보험이 없지만 뭐예요? 어린이를 먼저 청약하고 그죠? 부모 거를 바로 따라서 입력시켜도 똑같이 10% 5.5% 할인이 들어가요. 기간은 상관없고요. 그렇죠. 네. 아니, 애기 강원을 낳아야 돼. 정말, 네. 그렇지. 당월안에 아니. 애 보험을 들고 아니. 그러니까 부모는 그 다음에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 먼저 제일 먼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아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안 되죠 당연히. 아니, 들어가기는 언제 부모님 보면 이거 좀 너무 헛걸로는 안 해줘요. 그렇죠. 네. 왜? 아 그럴 때도 있어서 부모가 먼저 하고 얘가 뒤에 거꾸로 안 돼. 근데 보험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현대상하면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보험 가입자한테 드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말씀이 어린이 보험이 이미 있어. 네. 근데 부모님 보험 지금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20세까지만 되는 거죠. 18세. 아니, 애기가 큰 애들은 안 돼야지. 그러니까 20세까지. 봤어요? 20세라고 해서? 아니요. 애가 만으로 18세 15세 미만 아니.
15세가 아니고 17세인가 18세인가 그런데? 그 어린이가 말하는 그 어린이가 아니에요? 예. 큐가 있고 스타가 그러면 있고 동사 네. 되겠다 애기들 나이에 몇 사람 아니 큐르, 그래서 내가 아니, 큐루스타로 가입을 했어. 근데 그러니까 현재 가입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가입할 때 이 애의 나이가 15세일 수도 있고, 뭐 2살일 수도 있고, 20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만으로 17세. 17세일 거야. 82만 원. 이제? 82만 원. 아, 18세. 근데 스타는 안 되고요. 네. 저거 스타는 이미 20대 넘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요건데, 그러니까 요 컨셉은 뭐냐면 그동안 표준치 일수를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표준치 일수를 가입해 주자는 거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예요? 당뇨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회사도 표준치 일수를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병자 시선을 들거나. 근데 약값이 안 된다는 소리에 유병자 시선도 안 들고 간편보만 들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표준치 일수를 가입할 기회를 준다. 대신에 뭐예요? 대신에 간편보험과 동시에 가입하는 거죠. 실손보험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손 당뇨가 있는 유병자들도 표준치 일수를 받아주는데, 아니 근데 팀장님들이 표준치 일수를 받아서 무슨 돈이 돼? 그렇죠? 아니 보험에서도 무슨 돈이 되겠어? 그러니까 뭐야? 근데 실손보험을 매개로 해서 간편보험 세자는 거지. 실손만 하나 가입은 안 해주고 그것다 연결을 뭐 하나 다른 걸 끼워서 팔아라. 우리가 전문용어로 유식하게 끼워 팔기. 근데 그거 나이가 실손보험이 65세까지 자 이제 보세요. 65세까지 무서류입니다. 뭐 떼와라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차타 없고 무서류, 무진상 또 요게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 기타전 요거 한 4개, 5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도 편실성을 받아줍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65세 넘으면 실손보험 안 되는 거지. 되기는. 아니 표준체 실손은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유병자나 노후실손이나 뭐 이런 거 들어야 네, 돼요. 맞아요. 자, 근데 요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자, 이제 요렇게 현재 요렇게 4개 정도 고지하면 할증률이 8% 나와. 친절하면 내가 해드릴게요. 안 되는데. 그거 맞죠? 저건 뭐. 3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 되는데. 평균 할증률이 250%입니다. 근데 우리가 250% 할증률 붙여서 상품을 팔아본 적이 없잖아요. 불편하죠. 그죠? 50%만 해도 불편해 죽겠는데 250%는 이게 말이 돼? 자, 그러니까 이제 복합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유병자가 4개, 5개 질환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200%가 넘는 할증보험료를 내고도 표준치 혜성을 가입하는 게 이익이냐는 거죠.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손보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오로지 250%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건 안 들어와. 전자들은 봐요. 자, 그러니까 실손보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체로 가입하는 게 왜 이익이냐? 첫 번째로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 뭐예요? 가입하기 전에 앓던 질병도 다 보상합니다. 고지하고 가입하면 얼마나 안 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분들은 가입하자마자 병원에 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타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병자 실손을 만들 때 약값하고 3대 비교되면 어땠을까요? 너무 많이 큰다고.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다 지금 보험도 꽤 많이 나가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250% 할증되는 게 싫고 만약에 보험료가 늘어나는 게 싫으면 어떻게 되냐? 3대 비급여 빼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린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30% 3대 비급여를 빼자. 그러면 보험료가 확 줄어요. 근데 3대 그걸 빼고 나는 별로 내가 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나라에서 그런 아니야. 게. 아니 그럼 가입시키세요. 가입시키시고 아니 그러니까 약만 계속 많이 타러 가시는 분들은 뭐예요? 굳이 뭐 늘 필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1세대 실손이 10만 원이면 4세대 보험료는 얼마예요? 싸지요. 아예. 2만 원? 2만 5천 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1세대 실손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해요. 기본 보험료가 싸니까 사실 250% 할증돼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할증은 많이 되죠. 안 들어간다고 아예 이거 안 했는데 그렇게 수 있는 거네.
그럼요. 65세가 안 됐으면 가능합니다. 아 65세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방문진도가 없어요? 없어요. 60대 넘어서? 아 그럼요. 그러니까 현대가 방문진도가 제일 많은 하던데. 그러니까 실손 바로 승인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요구하기 전에는 원래 60세까지였어요. 근데 요걸 하면서 65세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제일 많이 걸리니까 그 나이대가.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꼭 신경 써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한 번도 못해요. 아 우리는 아예 이제 그쪽 기준을 아예 제껴버리고 들여다도 안 보니까 근데 못하는. 방금 기준이 있었어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이거 아닙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환이에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당뇨병.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장염, 아, 비염, 그럼요. 그 예외 질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외 질환이 아니고 고지혈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실손 바로 승인은 뭐냐면 정말 중증 질환, 암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아니면 웬만하면 받아주겠다. 근데 제 말은 엊그저께 대장염을 빼고 왔어요. 수술에서. 상관없다. 엊그저께 고지혈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비 자체가 워낙 까다롭잖아요.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받아주겠다. 네. 근데 예외 질환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디스크, 용종 이런 쪽 것들이 있네 조절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실손 바로 승인은 예외 질환 개념이 없어요. 어,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주겠다 이거. 고지를 해보고 바로 승인이 났나 안 났나 바로 나온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승인은 말 그대로 사람이 승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그렇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AI가 바로 결과 그거 나오니까 같아요. 항상성 기능 저런 것은 평생 나가도 말짱하더라고 다른 사람. 무슨 강화 혈색 수치 이런 거 그런 거 안 봐요. 이해했어요. 네, 그 어디 가냐면 양정도. 대체금액 보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주겠다는 취지니까. 오케이. 괜찮다. 비싸다고 그냥 안 해. 대신 간편보험을 팔아라.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3만 원 이상인데 근데 3만 원으로 팔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손가입하면 그 사람한테 실손 관련해서 서비스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3만 원짜리를 받으시면 안 되고 최소 10만 원 이상은 받으셔야죠. 오케이. 자 이제 요거 사례. 49세 남자 상급 택시기사분인데 이분이 5월 9일날 또 지난달 9일날 당뇨 고혈압 고지하고 가입했어요. 기본보험료 17,000원이고 보니까 지금 할증률이 한 150, 160% 되겠네요. 저번에 저렇게 가입했어요. 근데 한 2주 뒤에 당뇨 고혈압으로 통원하고 약 처방받고 실손료비 청구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손보험이 좋은 점이죠. 26,700원. 보험 가입하기 금방 전에 됐다, 이거.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앓던 질병도 바로 나온다. 보장해. 대신에 뭐 고지는 해야죠. 고지하고 할증보험. 그러니까 관건은 할증이에요. 할증. 내가 할증률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150% 200%가 나와도 이게 표준체를 가입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증은 붙일 수는 있다.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죠. 100% 붙는 거예요. 이게 유병재 실손 표준체로 전환할 때 표준체로 뽑을 때 나 지금 이해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유병력자도 받아주긴 하되 할증은 붙이고 받아주겠다. 그럼요. 이 얘기였어. 할증은 당연한 거예요. 할증이 없이 당연하죠.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250%까지 아유. 해도 160도 되고 이해했어.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건드려보자 이거. 음. 5년 이내에 표준체 실손 거절당하신 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편 실손 그죠? 이해했어. 이런 거 가입했던 분들을 터치해보자 그런 거기 거. 안에 실비 안에서 3대 비급여랑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빼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니. 그럼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3대 비급여가 보험료가 비싸요. 맞아요. 질병 비급여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이제 빼도 돼? 빼면 안 되죠. 안 돼. 나도 안 될 걸로 생각해. 아니, 고객을 꽂아야 돼. 아니 빼라는 게 아니고요. 빼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오늘 배운 여기서 마치도록 나는 안 하겠습니다. 빼면 좋을 것 네, 같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근데 저거 이제 안 된다고. 그 많이 되는데. 가입자들 중에 그거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언제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한 지 얼마나 되셨어? 세다. 얼마 안 됐잖아. 세다.